자, 후속 요거 문제집의 후속 편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작업이 늦어져서, 내 잘못이고 학원 잘못은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집 교재 267쪽, 그래서 이제 기타의 행정작용이라는 그 파트 영역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여기 기타의 행정작용 영역은 한 두 문제,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그렇게 내는 영역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제목에 있듯이 뭐 확약, 행정계획, 그다음에 계약, 행정지도 이런 파트에서 이제 출제자가 이제 하나나 두 개 골라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쪽도 이제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결국 계속 내는 부분을 계속 낸다 하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우선 1번을 보면 확약. 그래서 확약이 뭐예요? 확약이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뭐야? 뭐 약속하는 거야, 약속. 약이.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허가해주겠다, 아니면 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행위를 확약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딱딱한 말로 뭐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전 약속하는 행위.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약속대로 이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결국은 이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을 안 하는 경우, 그죠? 근데 약속 이행 안 할 때 이제 상대방 국민이 뭐라고 문제 삼을 수 있어,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법의 원칙 중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 약속을 믿고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떤 행동도 하고, 근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럼 상대방은 이제 행정기관이 약속 안 지키는 형태는 어떤 게 있어? 허가해준다 그래놓고 막상 신청을 하니까 허가를 거부 처분 내린다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허가 거부한 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이, 그치?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확약하면 신뢰보호의 원칙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죠? 근데 또 행정기관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지. 야, 약속을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뭔가 약속을 이행할 수 없게 상황이 바뀌었다, 사정이 변경됐다, 뭐 이런 이유를 든다든지, 그치? 또는 또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어? 그 사정 변경을 예를 들 수도 있고, 이유로 든다든지, 또는 약속을 할 때는 그런데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속대로 신뢰보호차원에서 상대방 너한테는 약속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행을 하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다른 국민에게 큰 피해가 생기게 생겼다든지, 뭐 이렇다면 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논점이 뭐가 있을까?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 확약을 하려면 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해주겠다고 사전 약속 하려 그러면 건축 허가 사전 약속해도 된다라고 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지, 그지? 아니면 근거 규정이 없어도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허가 내주겠다고 사전 약속해도 되는지, 즉 약속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논점이야. 그래서 확약은 논점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일단 하나하나씩 기본 문제를 약간 풀고 뒤에 이제 순서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전개해 봅시다. 1번을 보니까 확약 틀린 거 오라는데, 우선 1번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이라는 뜻은 뭐야? 행정기관이 무슨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할 수 있다,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약속은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통일적으로 정해놓은 법은 없어요. 없어. 현재는.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저기 할 텐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돼서 확약에 관해서 규정이 들어왔어요. 만들어졌어. 그런데 시행일이 7월 22일부터 시행이야. 그러니까 아직 시행일이 안 됐지. 시험 여러분들 지방직 그 전에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출제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데 올해 이제 8월 되면 이제 다르게 배워야 돼. 개정된 내용을. 근데 그 전까지는 기존의 법과 법대로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현재로는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그러나 올해 8월 이후로는 일반법이 생깁니다. 자, 그런 맥락에 있어요. 어쨌든 현재로는 일반법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무슨 뜻이야? 행정기관이 약속한 게 이게 적법하게 되고 효력이 생기려면 뭐가 돼요? 권한 가진 기관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야? 경찰서장이 누군가한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자기 권한도 없잖아. 그런 거는 무효지, 무효. 권한도 없는 자가 약속하는 거. 자, 이번 문제고 3번. 3번의 키워드는 뭘까요? 두 개야, 두 개. 하나는 사정 변경.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뭐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이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이제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약속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 변경이 생겼다면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지. 응? 이행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줄.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지 않고가 중요한 말이에요. 응? 그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어? 행정기관이 야 이렇게 사정이 바뀌었으니 약속했던 걸 취소한다. 응? 뭐 약속을 했던 걸 철회한다. 이런 별도의 의사표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동으로 그 두 번째 줄에 실효라는 말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한다는 말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판례죠. 그래서 요거 두째 줄을 잘 바꿔요. 별다른 의사표시 기다리지 않고를 뭐 행정기관이 약속을 이제 이행 못하게 됐다라고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야. 그 점만 유의하면 되고 맞아. 그 다음에 3번은 4번은 이것도 판례인데 첫째 줄 그거 외워야 됩니다.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게 제목이에요. 이거 밑줄. 그지? 어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응? 자, 요 뜻은 행정기관이 우리가 첫째 줄에 어권 면허 또는 줄여서 어업면허 이렇게 부르지. 이거 뭐야? 상대방한테 행정기관이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행위거든. 특허. 응? 근데 상대방한테 어업권을 지금 바로 준 건 아니고 어업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행위입니다. 응? 우선순위를 어업권을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자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자로 결정된 자부터 이제 어업권 면허를 내주겠다라고 약속한 행위로 봤어요.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판례가 행정기관이 이렇게 우선순위 결정 발표한 거를 확약하는 행위다. 이른바 확약이라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 줄 약속하는 행위까지 문제가 없어요. 응?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생략이 됐는데 이거는 사전 약속을 한 거지 아직 상대방한테 어업권이랑 권리를 준 건 아니다. 그치?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뿐이지 아직 권리를 준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이라고 하려면 상대방한테 최종적으로 권리를 부여했거나 응? 의무를 없애줬거나 뭐 의무를 부과해 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래야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아직 상대방한테 권리를 부여한 건 아니고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데 불과해서 아직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야. 응? 그래서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라고 인정이 돼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정력이니 불가증력이니 뭐 이런 특별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행위 처분이 아니다. 아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증력은 인정되지 않는 행위다. 이게 판례입니다. 응? 그래서 해설에 잘 돼 있죠. 거기 두 번째 해설에 보면 확약에 불과할 뿐 처분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확약에 불과할 뿐 처분은 아니라고 보죠. 이걸 좀 더 일반화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행정기관이 확약하는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아직 권리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아직 면제된 건 아니잖아. 상대방한테 면제된 효과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법적 효과, 상대방 국민에게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거지 아직까지.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문제 2번 비슷한 얘기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확약, 틀린 거 골라라. 1번 어때요? 똑같죠?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아, 그지? 3번은 행정절차법에는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느냐? 두고 있습니까? 없다 그랬지. 출제 당시에도 없고 올해 시험 볼 때까지는 없는 거야. 그런데 올해 7월 22일부터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지. 근데 여러분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시험 볼 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두고 없다. 그래서 두고 있다는 말이 일단 틀렸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행정기관이 사전 약속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약속한 행위대로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게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논의의 실익이 없다. 이거 X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또 나왔다. 이번에는 맞게 썼네. 4번. 그치? 처분은 아니므로 좋죠. 자,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주제로 오른쪽에 3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의 뜻은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장래, 계획이라는 용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뭐야? 장래 달성할 목표를 정하고, 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제 뭐 하고 이거를 이제 수단을 여러 가지 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다 끌어모아서 요걸 이제 종합 조정해 놓은 그 장래 활동 지침을 행정계획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계획하면 논점이 뭐가 있어? 중요한 논점이 이런 거 있지. 실제 신뢰보고도 관련이 있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계획을 이제 실행하겠다고 결정 발표하고 실행해. 그런데 국민이 그러면 정부의 발표한 행정계획을 믿고 뭔가 행동으로 옮겨 따랐는데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나중에 계획을 바꾼다. 계획을 없던 일로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역시 신뢰보호 문제가 생겨요. 정부 말 믿고 나 따랐는데 왜 계획을 변경 폐지하느냐, 그지? 개인은 신뢰보호를 내세워서 계획 폐지하거나 변경한 거 위법이다. 나 이걸 침해하는 위법이다. 아니면 폐지 변경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그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행정계획을 짜는데 계획이 위법이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위법한 계획 때문에 나 피해 입었다. 계획 무효로 해달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냐, 이런 것도 문제 있고, 그죠? 그거는 이제 행정소송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이게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치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행정기관이 짜는 계획은 성질이 되게 다양하다. 근데 그 중에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계획도 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계획도 있다, 그지? 예를 들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결정 같은 게 그렇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는 계획도 있고 처분이 아닌 계획도 있고 이건 성질이 다양하다, 그죠? 이런 얘기들. 자, 그러면 하여튼 문제로 가봅시다. 옳은 거 고르라 그랬죠? 자, 1번. 자, 지문 1번의 키워드는 계획의 이름이야. 계획의 이름이 무슨 이름 나왔어요? 첫째 줄 끝에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계획 이름 보고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계획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계획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갔지? 기본자가 들어갔어. 무슨 기본계획. 그러면 상식적으로 역시 행정학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가 행정학에서는 메타 이런 말 쓰지. 이게 이제 종합계획 내지는 상위계획, 메타계획이야. 그러면 이건 아직 굉장히 포괄적인 계획. 어떤 세부 계획을 짜는 지침 역할하는 계획일 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진 않아.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래서 자, 키워드 도시 기본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아직은 워낙 포괄적인 지침을 담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건 없다. 응?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첫째 줄은 맞아. 이러이러한 종합적 계획으로서 도시 기본 계획. 자, 이름 알자. 기본자 들어가는 도시 기본 계획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응? 처분은 아니다. 그래서 X.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2번을 딱 읽으면서 역시 계획 이름이 뜨지. 무슨 계획이 나왔어? 도시계획, 그지?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 결정, 응? 도시계획. 근데 이게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 그대로 도시계획 결정은 예전 명칭이고 현재는 도시군. 우리가 이제 읍면 군 이런 거 있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똑같은 거야. 명칭만 바꾸는 거지. 이거. 자, 도시계획 결정 이거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거는 세부 계획이야. 응?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짜는 세부 계획으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뭐야? 처분에 해당. 그지? 도시 계획 결정 처분에 해당. 그러니까 뭐야? 소송 대상 되는 거죠? 선고소송. 자,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첫째 줄 제목에 구속적 행정계획이란 말이 나왔지? 자, 그러면 이게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말은 이 앞에 구속적이라는 말이 뭘 의미해요? 이게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이 있는 계획이란 말 아니야? 그쵸? 구속적인.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행정기관만 구속하는 계획. 응? 만 구속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내부적 구속력만 갖는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구속하는 계획. 응? 국민까지 구속하는 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구속력이 국민에게까지 있느냐, 행정기관에게만 구속하는 힘이 있느냐,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이 중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계획은 밑에 것만 되겠지. 국민까지 구속하는 계획만, 응? 이것만 이제 처분에 해당이 되겠지. 응? 그래서 소송 대상이 되겠지, 그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행정기관만 구속하는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응? 따라서 소송 대상이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단어를 던졌어. 근데 구속적 계획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응? 따라서 거기에 첫째 끝에 보면 입법 행위로 보나? 입법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국민까지 구속하는 계획은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 응? 공권력 행사에서 국민에게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인 처분의 성격을 갖는 계획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다 입법 행위 말이 안 돼요. 입법 행위는 법을 만드는 행위라는 뜻 아니야. 물론 이제 행정 계획은 성질이 다양해서 어떤 건 마치 법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장래 활동의 어떤 지침 역할만 하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계획도 있어. 입법 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계획 중에는 이렇게 국민까지 구속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거는 처분에 해당하는 계획도 있는데 입법 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지. 종류가 다양한데,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키워드가 국토기본계획이야, 그죠? 야, 그러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국토기본계획은 국토와 관련된 국토의 이용 등 국토와 관련된 계획의 최고 상위 계획이 되겠지,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뭐 도시계획도 짜고 이렇게 세부계획 짜겠죠. 그런데 그 두째 줄 끝에 보니까 모든 계획? 그러면
우리나라의 행정 분야가 다양하잖아. 무슨 국토 기본 계획이 무슨 교육과 관련된 계획에도 이 국토 기본 계획에 따라야 돼? 그건 국토하고만 관계되는 거잖아. 국가가 행하는 모든 계획에 다 이게 그 우위를 갖는 건 아니잖아. 그 옆에 모든 계획이라 그러면 이 국가가 행하는 모든 계획 말이 안 되잖아, 연결해. 그렇지? 응? 이 국방 계획하고도 관계되나? 무슨 교육, 응? 무슨 무슨 우리 출생률 높이기 위한 계약, 이런 거 계획, 이런 거하고 연관돼? 국토 이용 계획이 국토와 관련된 게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아니지. 모든 계획이 아니라 국토와 관련된 어떤 세부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위에 있겠지, 그지? 네. 그래서 모든 계획에 대해서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5번 되게 중요하다. 5번은 첫째 줄에만 보세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요거까지만 비추신다. 비구속적 행정. 그럼 풀었으면 무슨 말이야? 원래는 비구속적이란 말은 국민에 대해서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계획은 아니야. 그리고 아직도 확정난 것도 아니야. 아닌 단계야.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실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과거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내용은 그린벨트 있잖아. 개발 제한 구역 무슨 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무슨 지침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응? 계획안. 네. 근데 그건데 그 비구속적 행정 계획안이지만 어떻게 돼? 첫째 끝에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데다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가 두 번째는 뭐야? 앞으로 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 계획안대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어떻대? 그거는 이미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강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로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럴 때는 셋째 줄 국가의 공권력 행사,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거로 봐서 국가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구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는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주 뜨는 판례야.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일지라도 결론은 뭐야? 공권력 행사가 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죠? 자, 그런데 없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 이제 자주 뜨는 문장. 자, 그 다음에 또 4번을 보자. 이번에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계획의 개념 정의예요. 그런데 이거 읽을 때 두 번째 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은 어떻게 돼?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조정. 종합조정. 요게 키워드. 맞습니다. 자, 2번은 2번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계획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러니까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 가는 게 사회복지국가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요새 우리나라 요새로 가지면 출산율 뚝뚝 떨어져. 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 제일 낮대. 그죠? 그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죠? 응? 사망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더 적어. 응? 어쨌든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결혼해서 부부가 얼마야? 1명 정도나 애를 낳을까 말까? 뭐 그런 정도래요. 한 명도 안 낳는 지금 평균 수치가 나와. 그래서 이거 줄어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죠. 점점 출생아가 줄고, 그러면 나중에 뭐 어떻게 이제 다시 무슨 사회 변화가 돼가지고 인구 이제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뭐 최소한 10년이건 이 정도라면
그동안에는 쭉 이게 하향 곡선을 그릴 거다. 그럼 거기에 맞춘 어떤 행정에 관한 어떤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2번은 당연한 얘기. 오늘날의 사회복지국가 시대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3번. 자, 3번. 자꾸 물어본다. 행정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계획마다 성질 다양. 어떤 계획은 그냥 장래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법적인 권리 의무에 아무 변동을 안 가져오고 그냥 장래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어떤 지침만 제시하는 그런 성질의 계획도 있고, 어떤 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계획도 있고, 계획이 굉장히 계획마다 성질이 다양하다는 걸 전제로 깔아야 돼. 그래서 행정계획은 성질이 다양. 그렇다면 틀렸지? 어떻게 돼? 장래 행정작용의 방향을 정한 그런 역할만 하는 것도 있고, 첫째 끝에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그런 성질의 계획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계획의 성질은 다양한데 여기 두째 줄에 한마디로 말해버렸어. 뭐라고? 다 행정 입법의 성질을 갖는 거다? 다는 아니잖아. 행정 입법의 성격을 갖는 것도 있고, 아까 간단히 말하면 행정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고, 계획마다 다양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데 계속 계획은 다 이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한 가지로 말해버리면 틀리는 거지. X가 됐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키워드는 계획재량이란 단어지. 그 말 그대로 풀어보면 뭐야? 계획재량은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그지?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짤지 법이 행정기관에게 광범한 재량을 줬다는 거야. 그걸 일명 계획재량이라고 불러. 그지? 그 이유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보다 행정기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주고 있는데, 법이 왜 그러냐면 법에서 장래에 무슨 추상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법에서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은 무슨 계획을 짜라 이렇게만 정해놨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다 명시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이 정한 추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계획을 짤 것인지를 행정기관에게 맡겨놨다고. 그래서 그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까지는 폭넓은 내용 형성,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 그에 대한 재량을 계획재량이라고 해. 그런데 우리가 나온 김에 얘기하면 계획재량이라 해서 폭넓은 재량이 주어진다 해도 그게 무제한한 자유는 아니지. 그 계획재량도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공익, 또 계획 때문에 피해보는 공익이 있어요. 또 계획 때문에 이익 보는 국민, 또 피해 보는 국민, 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제대로 균형 있게 계획 내용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이른바 형량 명령이라고 불러. 이익 형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계획과 관련된 여러 공익과 사익 간에. 그걸 제대로 안 하고 하면 형량 하자가 있다. 즉 형량 흠결, 형량 해태, 형량 오형량 이런 하자가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위법으로 본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 그지? 네,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5번은 별로 법적으로 논란될 게 없는 거잖아. 계획은 얼마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자. 행정계획 틀린 거. 자, 팍 줄여놨어. 1번에 무슨 단어 보여? 비구속적 행정계획 또는 안. 비구속적 행정계획. 원래 판결 문구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안이었어. 아까 봤지? 근데 이렇게 잘라냈는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아까 뭐였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다가 장래 법이 제정돼서 뒷받침돼가지고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때는
그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고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읽었잖아. 근데 그걸 팍 줄여 이렇게 냈잖아. 그지? 그렇다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일지라도 일정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일정한 경우에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읽었지? X잖아. 이렇게 팍 줄여냈습니다. X. 1번이 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행정기관이 계획을, 내용은 이제 계획인데 행정기관이 장래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짜놨는데 이거 이제 법으로다가 계획을 정해 놓을 수도 있어. 법으로다가. 형식은 법으로도 만들 수 있고, 행정기관이 법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어떤 짜놓는 그 법 집행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법률로 정해. 우리 법률로 정한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는 내용의 계획을 법률로, 그치?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로 정해서 추진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계획을 만들어 놓는 형식은 법률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 놓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계획을 만들어 놓는 형태는,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도 별 큰 문제가 안 되고, 3번은 아까 3번 하면 첫째 줄에 광범위한 재량 이렇게 나오지? 이거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계획 재량. 그죠? 근데 무제한한 건 아니라 그랬지?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돼, 행정기관? 계획과 관련된 공익, 사익, 또 충돌하는 공익, 충돌하는 사익 다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걸 형량 명령이라고, 그걸 제대로 안 하면 형량 하자가 있다 그러고 위법으로 본다. 그죠? 이 얘기잖아. 그래서 3번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예고. 세 개 단어 연결하면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을 예고하도록 돼 있어요. 국민한테. 자, 여기 여러분들 요거 정리해보자.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우리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의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이 행정계획을 짜고 확정짓는 절차,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절차는 이거 규정 안 해놨어요. 규정 안 해놨어요. 행정계획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나도 안 두고 있어. 그렇지만 여기 나온 대로 그런데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 계획은 20일 이상 국민한테 확정 짓기 전에 국민한테 20일 이상 예고를 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으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행정 예고라고 있어. 행정 절차, 행정 예고 대상으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별해야 돼. 행정계획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아무 규정이 없는 건 아니야. 요거 수립 확정 절차는 없어. 근데 요거 예고 대상으로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번 맞습니다. 행정절차법 중요한 행정계획 국민한테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맞아. 그 다음 6번 보자. 행정계획 옳은 거. 자, 1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계획 법규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목적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야? 계획 법규범은 행정기관에게 무슨 계획을 짜라 이렇게 정해놓은 법 규정을 말하는 거야. 근데 행정기관에게 무슨 계획을 짜라 이렇게 정해놓은 법 규정은 이런 구조야. 목적을 정해놨어.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이런 법에 목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수단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법 규정을 보면 무슨 목적을 위해서
뭐 장관은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목적 수단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게 목적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응?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거기 이제 써 있는 내용, 계획을 행정위원회에게 계획자도록 정해놓은 계획 법규범의 구조는 이렇게 추상적인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 시행해라 이렇게 계획이라는 수단을 쓰도록만 정해놨단 말이야. 응? 목적 수단 구조 이거로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응? 프로그램. 그런데 일반적인 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지? 이거 계획자도록 하는 법 규정 말고 일반적 법 규정, 일반적인 행정 법규법, 응? 일반적 법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뭐뭐 하면 행정위원회는 뭐뭐 조치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뭐뭐 하면, 응? 그다음에 뭐야? 뭐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 아니야? 대부분의 법이. 그럼 요거는 뭐야? 뭐뭐 하면을 조건 내지는 요건을 정해놓고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치할 내용을 정해놓습니다. 응?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조건 프로그램 구조로 돼 있다. 응? 으로 돼 있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행정계획법규 보면 조건 프로그램 구조로 돼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응? 행정법 규정은 목적 프로그램 구조로 돼 있어요. 응? 자, 그 말 뜻 이해했어요? 응? 자, 그러면 1번의 키워드 계획법규범은 목적 프로그램. 응? 맞고, 자, 2번. 아이고야. 2번의 키워드는 뭘까? 계획 보장 청구권이란 단어예요. 무슨 뜻을 알아야 되겠지? 계획 보장 청구권의 뜻은 뭐야? 행정위원이 무슨 계획을 짜서 시행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은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고 행동을 했는데, 그지? 행정위원이 어떻게 돼? 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이 안 돼. 나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다 믿고 행동했는데 왜 이제 와서 계획을 폐지 변경하냐? 원래의 계획을 유지 존속시켜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응? 자, 계획보장 청구권은 이코로 뭐라고? 원래의 계획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응? 원래의 계획을 유지 존속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응? 그런데 이거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응? 원래 계획을 유지 존속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는 인정될 수가 없다. 응? 이유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 계획 자체라는 거는 장래를 예상하고 짜놓는 거잖아. 장래 예상을 하고 짜놓는 거잖아. 근데 예상이 예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 응? 그래서 계획은 항상 예상대로 안 되면, 예상이 빗나갈 경우에는 변경될 가능성을 애초에 계획 짤 때부터 나중에 이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뀔 거라고 이미 변경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짜는 거다 이거야. 응? 첫 번째는 계획은 이제 계획 자체 속에 이미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변경될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다. 계획이라는 것 속에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그러면 이렇게 상황도 바뀌었는데 이 사회 변화된 거에 맞지도 않게 된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건 공익에도 안 맞잖아. 응? 그지? 막 거기다가 막 수조 원, 수백억 예산 짜가지고 계획 추진했는데 안 맞게 됐다. 근데 거기다가 그대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낭비잖아.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거를 폐지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워낙 크다. 그 폐지 변경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개개인이 입는 피해는 그
공익적 피해 보호에 비하면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응? 그러니까 변경 폐지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워낙 크다. 응? 그렇기 때문에 크다라는 이유. 응?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 개인들이 계획 유지 존속시켜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인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2번 X가 됐어요. 응?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은 1번 나왔네. 그런 거니까 3번 어디가 틀렸을까? 또 나왔다. 키워드 뭐가 떠올라? 두 번째 줄 끝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그죠? 뭐가 될 수 있어? 조건 갖추면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그랬지? X. 그 다음에 4번은 셋째 줄에 키워드가 있어. 셋째 줄 잘라보면 뭐 국토 이용 계획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비추지 말고 계획부터만 비추셔봐.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그지? 자, 이거는 국민이 정부가 짜놓은 계획, 상황 이거 아까랑 정반대야. 계획보장 청구권하고 정반대야. 계획보장 청구권은 정부가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 못 바꾸게 하는 거지. 바꾸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계획보장 청구권이지. 이건 반대로 정부가 계획을 짜놨는데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왜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행정기관에게 계획을 바꿔라 하고 신청하는 권리입니다. 그 말 그대로 풀으면 돼.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국민이 신청할 권리. 행정기관에게. 근데 이거 정리하면 이거 원칙은 인정 안 된다. 행정기관에게 개인이 행정계획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폐지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공익적 관점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국민이 요구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법에서 국민이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이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가능하겠지. 근데 법에서 인정 안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불문의 법인 조리상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에게는 이렇게 행정기관에게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한 사례가 5번 사례, 4번 사례란 말이야. 그래서 좀 문장이 길지. 이거는 어디를 딱 잘라 말할 수 없는데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법이 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은 행정기관에게 계획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지역에 법이 오가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설 설치를 하려면 거기가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의 땅으로 변경이 돼야만 되는데 그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원래 이런 거지. 이게 사건 이거 자주 나올 테니까 또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원래 우리 이거 배웠나?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을 짰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았어. 어떤 사람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을 짜서 행정기관에게 신청, 너 사업 계획 적정하다고 통보가 됐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1단계로 사업의 내용은 문제 없다고 인정을 받은 거야. 그 다음에 2단계로 그러면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이제 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그러면 이제 심사해서 허가 내주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거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요 앞에 사업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국민이
바로 처음부터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도록 할 때 상대방 국민이 자기가 허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시설을 돈 들여가지고 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 거부되면 막대한 피해를 보잖아, 국민 입장에서. 응? 그러니까 이걸 단계를 쪼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일단 뭐 시설 같은 거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업할 내용, 응? 이거부터 먼저 행정위원회에 제출해라. 그래서 행정위원회이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 내용 문제 없다, 이걸 일단 1단계로 검토해서 인정해줘. 그러면 이게 이거 근데 사업 내용에 문제 있다 이렇게 해서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 통보라 그래. 응? 부적정 통보 받은 자는 굳이 돈 들여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지. 그렇지?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만 이제 1단계는 통과한 거니까 이제 2단계 법이 요구하는 시설만 갖추어서 이제 신청하면 2단계 행정기관은 뭐만 심사해? 사업 내용은 심사 안 해.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 갖췄나 안 갖췄나. 요거 2단계에서는 시설 갖췄나만 심사한 후 시설 구비했네, 그러면 허가 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거죠. 응? 이렇게 하는 게 행정기관도 심사하는데 단계를 나눠서 심사하는 게 편하고, 응?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기가 허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시설까지 투자해서 다 갖춰서 신청하도록 했다가 허가 거부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 어디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했더니 적정하다고 통보하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다가 시설을 갖춰야 될 텐데, 시설을 설치해야 될 텐데, 이 땅이 법에 따르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금지된 지역의 땅이야. 응? 그럼 이 사람은 시설을 갖추어서야 허가 신청이 가능한데, 응? 그리고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응? 그리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첫째 주 끝에 시설만 갖추어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내달라고 신청하면 이제 허가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에게는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바뀌어져야만 거기다 시설을 설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된 사례.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연장하면, 우리가 전번에도 나왔지만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거부하면 그 거부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래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죠. 신청권이 없는, 인정되지 않는 자,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거에 대한 거부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로 보고, 그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4번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된다죠. 그래서 이건 옳은 거 고르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7번 행정계획. 이번에도 옳은 거 고르는데 되게 짤막하게 냈네. 자, 1번 법률로 만들어야 되나? 모든 계획은? 아니, 법률의 형식으로 법률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행정기관이 하는 그런 법 집행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그 계획을 만들어 놓는 방식은 다양한데, 꼭 여기는 꼭 법률로 만들어 놔야만 한다, 반드시 법률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계획을. 그러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2번은 재량, 오히려 어떻게 돼? 재량 인정 안 돼? 행정기관에게 계획 짤 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랬지? 계획 재량이라고. 오히려 일반적인 행정 활동보다 훨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거. X. 3번은 자, 뭘 물어본 거야? 여러분, 거기에 행정계획 절차법이라는 법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명칭의 법 있지도 않아요.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다고? 그런 명칭의 법 없어요. 자, 이 문장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계획을 수립 확정하는 절차는 규정이 없는 거, 그지? 그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짜는 절차에 관한 일반법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든 계획이 다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은 아니라 그랬지. 그런데 계획 중에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연동,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이게 단서가 붙었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모든 계획이 처분인 건 아니지만, 그쵸? 그래서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제 새로운 주제. 공법상 계약하면, 우선, 이걸 물어보면,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 행정계약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자, 행정계약이 둘로 나눠질 수 있어. 이게 행정계약이 쉬운 말로 하면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즉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을 행정계약이라 그래. 그치? 그런데 이거는 둘로 나눠.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응? 자,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을까? 사법상 계약의 예는 어떤 게 사법상 계약의 예로 들어요? 우리가 뭐 국유 일반 재산 매각하는 거 있지? 일반 재산 대부 매각,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 국공이 일반 재산 대부 매각하는 행위. 또 뭐 대표적인 예로 또 뭐 있을까? 뭐 행정기관 공무원들 사용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니 뭐 사무용품 구입, 그지? 그래서 물품 구입하는 계약, 물품 구입 계약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법상 계약은 개인끼리 맺는 계약도 사법상 계약이죠. 이건 당연히 뭐야? 민법 적용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이거는 싸움 나면 사법 관계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요. 그죠? 근데 공법상 계약은 대표적 이게 요 계약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계약의 핵심은 뭘까요? 이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반드시 반대편에 있지. 그 당사자끼리 어떻게 돼? 대등한 지위라는 게 강조되는 거지. 대등한 지위. 바로 이 대등한 지위라는 점이 우리가 다른 행정작용하고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앞에서 행정처분, 행정행위, 행정입법 다 뭐야? 행정위원회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하는 행위잖아. 국민한테, 그죠? 근데 이거는 국민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라는 게 이게 중요한 특징, 그지?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 공법상, 사법상은 목적, 계약의 목적이 간단히 얘기해서 공공의 이익 실현과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이 목적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상 계약의 예로 여러분들이 판례에서 인정한 대표적인 예 뭐 떠오르는 거 있어? 우리가 이제 무슨 공중보건이 채용계약, 그치? 뭐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이런 거 나오지. 또 서울시 무용단원 뭐 위촉 이런 게 이제 공법상 계약으로 오지, 그지? 그래서 뭐 이거에 대표님 시립 무용단원 위촉, 시립 합창단원 위촉, 또 공중보건이 채용계약,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이런 게 대표적인 예로 나오죠. 자, 이거는 계약인 점에서는 똑같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싸움은 행정소송으로 다투. 공법관계니까 행정소송으로 다투는데 뭐야 이거? 그 행정소송 중에 공권력 행사인 처분 이런 걸 다투는 건 항고소송이지만 이건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고 그 대등한 법적인 관계를 이제 소송으로 다투는 거라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일단 기본 틀.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계약은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 강제로 권리를 박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건가요? 아니지. 상대방한테 상대방 국민에게 계약을 맺을 건가 아닌 건가? 자유를 주는 거지.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잖아. 응? 계약 안 맺을 수도 있잖아. 그죠? 따라서 이건 강제로 불이익 주는 게 아니니까 법률에 근거 없어도 행정기관은 자기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계약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응? 법률에 근거 없어도 돼요. 응? 네, 그런 게 논점. 자, 어쨌든 봅시다. 8번은 공법상 계약의 장점이 아닌 거고 그래. 그러니까 계약, 쉽게 얘기하면 계약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 응? 그 점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우월적 힘을 가지고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해가지고 계약 방식으로 행정 업무 수행하는 거. 응? 이러면 어떤 장점이 있어? 첫째,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해. 일방적으로 뭐 해라 이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당신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고 뭐 이렇게 해서 합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 명령 강제가 아니라서 국민하고의 마찰, 저항을 줄일 수가 있고 상대방하고 협상을 잘해서 원만하게 행정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고, 그죠? 등등 이런 게 장점입니다. 그죠? 국민이 행정의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행정위원회 잘 설명하고 해서 이렇게 합의해서 해결하고, 그지? 자, 그렇다면 장점. 1번은 뭘 말하냐면 법의 흠결을 보충한다. 그지? 이거는 뭐와 연관이냐면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계약 맺는 방식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응?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한테 이제 우리가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방식이 권고하는 방식, 행정 지도. 근데 또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잘 따라주면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세금을 감면해 줄 테니까 이렇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의했는데 좋다. 그래갖고 서로 합의, 문서로 작성. 이래가지고 계약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그지? 법에 근거가 없어도 상대방 국민하고의 합의를 통해서 계약 맺어서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까 법의 흠결을 메우는 중요한 활동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답이야. 근데 3번 먼저 보자.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지. 응? 그럼 설명 안 해도 그죠? 응? 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지? 네.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적 처리, 탄력적. 그 다음에 4번 명확하지 않을 때 이제 3번하고도 연결해요.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다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5번 협상을 해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다 비슷한 장점들입니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동시에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하고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무슨 어떤 행정을 처리했어. 그런데 유사한 일이 다른 지역에 또 생겼어. 근데 거기도 어떻게 돼? 니네 저쪽에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도 그만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등, 형평 이런 거 내세우면서 그런 주장을 또 하고 한 번 계약을 맺은 전례가 있다면 그게 또 계속될 수도 있지, 그지? 이런 또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지역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 방식으로 업무를 했는데 이번에 다른 지역 주민이나 다른 업자한테는 그거하고 다르게 좀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좀 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 평등 원칙 위반돼서, 그렇지? 그런 게 또 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동시에 또 행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평등 내지 형평성에 어긋나게 또 여기 계약 따르고 저기 계약 따르고 이렇게 다르게 해서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행정기관이 이렇게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 맺는 방식으로 행정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하는 권한자라는 걸 까먹을 수가 있어. 행정기관은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다는 걸 까먹고 자꾸 이렇게 협상 방식으로만 하려고 드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공권력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형해화된다 그러나, 공권력을 별로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그치? 응?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뭐 경찰한테 막 대들고, 그죠? 경찰 막 때리고. 그래요. 미국 같은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미국은 경찰을 때렸다? 그냥 쏴버리잖아. 응? 사살해버려, 그냥. 어디 경찰에. 그렇게 경찰이 굉장한 이 권위를 갖고 있죠. 응? 우리나라 경찰을 우습게 본다니까. 경찰관들을. 이거 공권력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응? 이거 문제라니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약 방식으로 자꾸 어떤 개인이나 업자하고 협상 방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장점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등등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근데 답은 2번인데 상대방이 여기 의무라는 거 이제 계약으로 정한 의무란 말이야. 계약으로 의무를 정했는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해. 근데 이거 행정위원회 강제할 수 있을까? 원래 계약 맺은 거는 뭐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 맺은 거잖아. 이게 대등관계에 대등관계. 계약은 대등관계란 말이야. 대등관계인데 어떻게 상대방이 의무 이행하는다고 행정위원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 강제 집행을 하냐 말이야. 강제 징수니 강제 집행이니 이거 법에 따를 근거가 없는 한 못해요. 결국 어떻게 돼? 상대방이 계약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면 국가도 개인하고 대등한 지위니까 법원에다가 그 상대방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본질은 계약은 대등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 안 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강제 집행 못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강제적 시행이 용이하다가 있죠. 용이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법에 규정이 없는 한 강제 집행 못해요. 이게 또 단점이지,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9번 행정작용 옳은 거 올라라 그랬죠? 옳지 않은 거. 이건 아예 여러 가지를 섞어냈다, 그죠? 자, 1번은 뭐 나왔어? 행정절차법, 행정계약 또는 행정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어요. 자, 여기 나온 김에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 없는 거, 아까 확약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다 그랬고, 두 번째 뭐야?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도 없고, 계획 수립 절차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공법상 계약 내지 행정계약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어. 네. 자,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렇게 다르자. 첫째,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자, 요거 뭐다? 요거야. 공법상 계약관계다.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공법상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다가 어떻게 했대? 첫째, 그때 계약 해지한지. 계약 해지. 계약 해지. 누가? 행정기관이 너하고 맺었던 계약은 이제 그만 하고 계약을 해지한대. 그치? 이거 뭐야? 계약 해지 이꼬로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너 그만둬 이게 아니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맺었다가 이제 당신하고는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소 하라는 대등한 의사표시. 대등한 의사표시. 그러면 대등한 의사표시니까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야, 아니야?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 해지에 대해서 이거 위법이다 다투려면 자, 무슨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아까 말한 대로 대등관계, 공법관계인데 대등관계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을 내서 싸워야 됩니다.
처분이 아니니까 취소 소송 같은 항고 소송으로 싸울 수 없죠. 응? 자, 그래서 2번 어때? 이거는 여러분 거기에 징계 처분은 당연히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처분이죠. 근데 징계 처분은 공권력 행사니까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되겠으나 이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대등 관계니까 징계 처분하고 다른 거예요. 성격이. 따라서 징계 처분과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돼. 응? 그래서 X 2번이 답이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이것도 잘 나오는 거야. 행정규칙에 의거한 불문경고조치. 이게 통째로 제목. 그 중에서도 또 줄이면 불문경고조치. 요거는 꼭 외워야 돼. 응? 그 뜻이 뭐야? 그 공무원한테 경고하는 거지. 그 앞에 불문은 이 공무원이 뭘 위반을 했는데 이 사람 사실은 적어도 가벼운 징계라도 받아야 될 거야. 가벼운 징계라도 받아야 될 위반 행위를 하긴 했는데 또 여러 가지를 상황, 정상 참작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징계까지 또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번 일만은 불문에 붙이겠다. 응? 징계를 안 하겠다. 그런데 차후 조심해라. 그러고 경고하는 거야. 이게 불문 경고 조치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응? 그래서 문제가 된 건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가 문제됐어. 응? 근데 처분이 되려면 공권력 행사이고 상대방의 권리음에 직접 영향, 변동을 주는 걸 해야 돼. 그치? 근데 그렇다는 거야. 이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 아니지만 이 경고, 불문 경고라는 것만 받아도 뭐야? 이게 행정조직 내 인사관리 지침에 의하면, 인사규칙에 의하면 이 공무원 인사기록화대에 기재가 돼가지고 이 사람 차후에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이 훈장 표창 대상에서 제외, 경고받은 전력이 있으면 제외되게 있어서 불이익이 되고, 또 이 사람이 이미 이제 나중에 또 무슨 위반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이 과거에 막 상 받고 막 표창 받고 한 공적이 있으면 그거를 고려해서 그 징계 수준을 이제 감경해 주게 돼 있는데, 이 경고를 받은 사람은 과거에 공적이 있어도 그거를 감경해 주는 사유로 고려할 수 없게끔 정해놨다는 거야. 그렇다면 불문 경고만 받은 공무원한테도 이렇게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서 장래 인사조치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게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응? 그렇다면 이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외웁니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또는 줄여서 시험을 불문경고조치라고도 내기도 하는데, 요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라고 처분성 인정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세무당국의 주류거래 중지 요청행위. 그지? 요게 통째로 제목이요. 더 줄이면 어떻게 돼? 요청행위의 포인트가. 요청행위는 권고행위다. 권고행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술집 주인에게, 그러니까 술 만드는 회사에게, 술 제조 회사에게 저 술집 업자에게는 술 공급을 중단해달라라고 요청한 행위야. 응? 이거는 중단해라 하고 공권력 행사로서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라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중단해 주기 바란다라는 권고, 응? 요청이 권고 공권력 행사 아니야. 응? 강제로 의무를 부과한 거 아니다. 응? 공권력 행사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슨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 대상 안 된다. 그죠? 이런 판례입니다. 자, 10번까지 하나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법상 계약. 자,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판례들이 나오네요. 자, 우선 4번 지문 눈에 띄죠? 아까 나왔지? 공중보건 어떻게 돼요? 공중보건이 채용계약 딱 뜨면 공법상 계약.
근데 그 계약 해지한다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는 대등한 의사표시. 응? 그러니까 공법관계인데 대등관계 다투는 건 당사자 소송. 응? 당사자 소송이 또 키워드지? 응? 자, 그래서 4번 맞아요. 당사자 소송. 응? 그 다음에 3번 거꾸로 봅시다. 자,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도 공법상 계약. 근데 계약이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재계약을 할 거냐, 응? 즉 갱신할 거냐 여부는 재량이다. 응? 오, 그 다음에 자 판례죠. 그 다음에 2번. 자, 첫째 줄 계약직 공무원, 응? 뭐 지방은 뭐 안 하죠. 지방 계약직 공무원인데 두 번째 줄 끝에 보수삭감. 자, 시장이 계약직 공무원에서 일방적으로 월급을 깎는 조치를 했어요. 보수 삭감 조치, 그지? 그런데 자, 그래서 줄이면 우리가 이렇게 할거예요. 계약직 공무원이 나오고 공무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수를 삭감한 조치를 했어요. 보수 삭감 조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 조치는 자, 뭐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거냐?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한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과 같다. 응? 감봉 처분과 성격을 갖는 거다. 감봉 처분과 같은 처분 성격을 갖는 거다. 응? 감봉 처분이면 이거 징계 처분이에요. 징계 처분.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봉과 같은 징계 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래. 응? 여러분들 일반 공무원들도 뭔가 잘못되면 징계 받을 때 한 달에서 3달 사이 월급 3분의 1 깎는 조치합니다. 응? 감봉, 이런 징계 처분과 같은 성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일반 공무원들은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을 하려면 이제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로 넘겨서, 응?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얘 감봉 몇 개월 이게 맞다라고 결정해서 시장한테 통보하면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감봉 처분을 내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했어. 그럼 문제야. 이건 그런 징계위원회 이 논의 절차 같은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만약에 어떤 공무원에서 감봉 처분을 했다면 감봉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승복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이른바 소청심사라는 걸 청구해서 소청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그치? 또 그런데 이 계약직 공무원 보수삭감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승복 못할 때 구제 절차가 전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거야. 그래서 키워드는 계약직 공무원 보수삭감.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뭐야? 예? 뭐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하게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예, 이 계약직 공무원에서 보수삭감할 때도 뭐 해야 돼? 일반 공무원법도 공무원 징계 및 소청 이거 승복 못할 때 구제받는 이런 규정 똑같이 적용해줘야 된다는 거야. 응? 그런 그 구제 절차 또 징계 절차 이런 거 하나도 안 거치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아무런 구제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위법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응? 그리고 2번 이렇게 하나 두고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처분이라고 인정했어요. 처분성 인정을 한 겁니다. 응? 그래서 요거만 잘라 나올 수 있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 조치는 처분이다. 응? 처분인가 아닌가 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 1번을 잘해야 되는데, 자 1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자. 1번 보니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이거 이제 공법상 계약이지. 그러면 해지 나오지. 해지.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풀어봐. 그럼 첫째 줄 끝에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절차법은
뭐라고 되냐면 공권력 행사에 의한 법 집행 조치인 처분할 때 왜 처분하는지, 응? 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왜 영업정지 처분하는지 이유를 근거와 이유, 그러니까 근거 이유 제시 이거 한 대 묶어서 이유 제시하도록 의무로 명시해놨어요. 자,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하라고 써놨어요. 응? 처분할 때. 그렇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여기서 계약 해지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 해지. 여기서 말하는 요 1번에서 말하는 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 해지 있잖아. 응? 응? 이 계약 해지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야, 아니야? 대등한 의사표시라 그랬지? 응? 이거 대등한 의사표시지 처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 행정질서 보면 처분할 때 이유를 제시하라고 해놨단 말이야. 처분이 아니니까 이유 제시 안 해도 돼. 왜 계약을 해지하는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따라서 이유 제시 의무 없습니다.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된다. 이유 제시 안 하고 했어도 위법이 아니다. 이게 판결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응? 잘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지나갑시다.